비핵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비핵화 과정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건가요? 좀 쉽게 두 가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CBID 네. 이미 사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좀 의심스러워 좀 가보고 싶다 할 때 받느냐 안 받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데에 원하는 곳 장소와 시간을 골라서 내가 네. 거기 가보자. 임의로 골라서 할 때 뭐 한 10시간 이내로는 가보게 해달라. 가보게 해준다. 네. 예. 왜냐하면 시간이 또 오래 지체되면 또 옹기구로 만드니까 한 10시간 이내 지정하고 가볼 수 있게 해달라. 그게 CBID가 아마 거기에 이제 핵심이. 그러니까 특별사찰을 넘어서서 임의사찰이라 그래. 임의. 아무 곳, 막 이렇게 랜덤, 막 의심스러운 가보게. 네네. 두 번째는 프론트 로딩이라고. 여기 채널에 의해서 많이 보도했죠. 네. 네. 프론트 로딩이 뭐냐면 이제 모든 핵을 신고해라.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그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 우라늄 농축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세 번째는 ICBM하고 핵물질을 미국으로 오크리지로 이전하겠다. 네. 마지막이 이제 그것도 사찰인데 그게 이제 프론트 로딩 네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더한 다음에 완료 시점, 네. 완료 시점을 정해라. 2020년 여름이면 여름. 그게 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완전히 성공하고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회담이 벌써 2번, 3번 안 되니까 벌써 그 중에 쪼개가지고 CBID도 아마 이를테면 뭐 1년에 한 2군데는 내가 보게 해줄게. 뭐 임의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간다는데 그거 가져가면 핵탄두 분석해 보면 북한의 핵 실력을 다 알 수 있다는. 요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도 전문가들 안 갔잖아요. 그렇죠. 시료 채취하면 북한의 능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져가면 자기네 실력이 다 탄로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로는 몇 개 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대륙간 탄두탄은 근데 좀 더 성의를 더해서 뭐 일단 이 탄두를 해체한다. 그걸 미국 과학자들이 가서 해체시켜 놓는다. 네. 가져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 발사하려면 탄도 또 장착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때는 미국이 동향을 하니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미국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이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큰 틀로 트럼프 임기 내에는 다 폐기한다. 네. 그 정도만 해가지고 서명은 안 하더라도 이게 진짜 원칙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도록 합의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입니다. 우려. 네. 제 말이 좀 틀리기를 바라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와서 회담을 2-3번 한다는 거는 한 번에 다 만족스러운 합의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좀 기대수를 조금 낮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미국 언론들이나 미국의 그 시민단체 조야에서도요. 그 야구공만 하되잖아요. 완성된 핵탄두가. 그런 거가 거의 많게는 100개까지 있고 북한에 땅굴이 뭐 10,000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다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걸 트럼프도 알면서 이렇게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다. 쇼맨십으로 이번 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을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데이비드 호크,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고 기자를 그만둔 다음에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동혁의 자서전을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킨 그런 사람이죠. 지금 네. 북한 체제 본질을 꿰뚫고 있는 미국인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긴 할 텐데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가 아니고 네. 불완전하고 비영구적인 비핵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숨겨놓고 조금은 내놓는 그런 상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네. 특히 저런 어정쩡한 비핵화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본이나 한국은 굉장히 지금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 본부장님, 그런데 저런 지금 우리 신 부장의 의견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딱 들어도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저렇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기만수를 펴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이제 흔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6월 12일 날 정치적 의미의 선언은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만나고 김정은한테도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6월 12일 회담은 이제 말한 것처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핵협정을 미국이 깼어요. 왜 그렇죠. 깬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P5, 그러니까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나라하고 독일이 뭘 합의했는가 하면 이미 4차를 진행하는데 4차를 할 때 이란 정부와 협의를 해서 네.
이란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 사찰을 한다. 네. 이거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 그걸 왜 합의를 하냐? 내가 들어가서 보겠다면 보겠고 임의로 보겠다. 그러니까 협정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중국, 러시아, 북한은 C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V는 임의 사찰입니다. 임의 사찰 들어가자. 네. 보자. 11월 지났어요. 선거 끝났어요, 이제. 네. 그 미국이 여기 들어가서 보겠다. 군사기지다. 안 된다. 그럼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내가 무슨 이것을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럴 가능성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고 네. 사실은 북한은 아이 같은 말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아이는 뭐냐면 그 핵 개발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을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다른 일을 줘서 다른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도 미국이 감시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핵을 지워버리겠다는 건데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과연 그것도 의심스럽고 좌우전 아직까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는 싱가포르 회담하려면 한 두세 발자국 가는 겁니다. 아직 발자국. 97발자국, 98발자국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홍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회담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말씀하는 것처럼 평화가 올 것 같지만 말씀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반도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딱 준비해야 될 거 하나를 우리 안보를 위해서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작년보단 낫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작년엔 뭐 진짜 선제 공격을 하든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뭐 진짜 우리를 막 위협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호크 그 양반 한 얘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100%다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숨겨놨다. 그러나 숨겨놨더라도 폐기한 걸로 공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사용할 때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나 사실은 5개 갖고 있어. 공격하면 나도 쏠 거야. 이렇게 그때 외에는 소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그래도 낮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정치적 외교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12일 날. 그래도 종전선언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은 감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 같은 건 재개해서 우리 경협하는 분들 실제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남북관계 꽁꽁 완전히 휴전소에 총성 몇 발이 국지전으로 그냥 전환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구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다져놔야 되고요. 네. 거꾸로 지금 전략자산이 안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전략자산은 안 오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5개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재래식 무기로 우리도 상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에만 가지 말고 네. 북미 간의 합의사항도 우리가 합의하는 걸 마찬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 써줘야 돼요. 써줘야 되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북미 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하고 그냥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당사자란 생각을 가지고 네. 진짜 우리 국민의 안보부터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장래의 통일의 기반을 쌓는데 그게 이제 약간 속 시원하게 100% 해결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과거보다는 낫고 또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또 한 발 가고 세 번째 가야 되는데 요는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그런 그 끈기와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때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으면 포기시키는 거고 네. 못 간다면은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옛날을 또 되돌이켜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열정과 의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죠. 예, 쏟아지는 뉴스 얼핏 들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늘 패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안에 아주 어려운 과정들이 너무 많은 과정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잘
이거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 그걸 왜 합의를 하냐? 내가 들어가서 보겠다면 보게끔. 임의로 보겠다. 그러니까 협정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중국, 러시아, 북한은 C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V는 이미 사찰입니다. 이미 사찰 들어가자. 네. 보자. 11월 지났어요. 선거 끝났어요, 이제. 네. 그 미국이 여기 들어가서 보겠다. 군사기지다. 안 된다. 그럼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내가 무슨 이것을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럴 가능성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고 네. 사실은 북한은 아이 같은 말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아이는 뭐냐면 그 핵 개발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을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다른 일을 줘서 다른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도 미국이 감시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핵을 지워버리겠다는 건데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과연 그것도 의심스럽고 자오제는 아직까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는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 한 두세 발자국 가는 겁니다. 아직 97발자국, 98발자국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홍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회담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말씀하는 것처럼 평화가 올 것 같지만 말씀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반도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이 되는. 비핵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비핵화 과정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건가요? 좀 쉽게 두 가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CBID 네. 이미 사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좀 의심스러워 좀 가보고 싶다 할 때 받느냐 안 받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데에 원하는 곳 장소와 시간을 골라서 내가 네. 거기 가보자. 임의로 골라서 할 때 뭐 한 10시간 이내로는 가보게 해달라. 가보게 해준다. 네. 예. 왜냐하면 시간이 또 오래 지체되면 또 옹기구로 만드니까 한 10시간 이내 지정하고 가볼 수 있게 해달라. 그게 CBID가 아마 거기에 이제 핵심이. 그러니까 특별 사찰을 넘어서서 임의 사찰이라 그래. 이미 아무 곳 막 이렇게 랜덤 막 의심스러운 가보게. 네네. 두 번째는 프론트 로딩이라고 여기 채널에 의해서 많이 보도했죠. 네. 네. 프론트 로딩이 뭐냐면 이제 모든 핵을 신고해라.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그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 과거 우라늄 농축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세 번째는 ICBM하고 핵물질을 미국으로 오크리지로 이전하겠다. 네. 마지막이 이제 그것도 사찰인데 그게 이제 프론트 로딩 네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더한 다음에 완료 시점, 네. 완료 시점을 정해라. 2020년 여름이면 여름. 그게 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완전히 성공하고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회담이 벌써 두 번, 세 번 안 되니까 벌써 그 중에 쪼개가지고 CBID도 아마 이를테면 뭐 1년에 한 두 군데는 내가 보게 해줄게. 뭐 임의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간다는데 그거 가져가면 핵탄두 분석해 보면 북한의 핵 실력을 다 알 수 있다는. 요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도 전문가들 꿰뚫고 있는 미국인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긴 할 텐데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가 아니고 네. 불완전하고 비영구적인 비핵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숨겨놓고 조금은 내놓는 그런 상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네. 특히 저런 어정쩡한 비핵화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본이나 한국은 굉장히 지금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 본부장님, 그런데 저런 지금 우리 신부장의 의견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딱 들어도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저렇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기만수를 펴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이제 흔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6월 12일 날 정치적 의미의 선언은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만나고 김정은한테도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6월 12일 회담은 이제 말한 것처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핵협정을 미국이 깼어요. 왜 그렇죠. 깬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P5, 그러니까 유엔 상임비사국 5개 나라하고 독일이 뭘 합의했는가 하면 이미 사찰을 진행하는데 사찰할 때 이란 정부와 협의를 해서 네.
이란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 사찰한다. 네. 근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딱 준비해야 될 거 하나를 우리 안보를 위해서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작년보단 낫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작년에는 뭐 진짜 선제 공격을 하든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뭐 진짜 우리를 막 위협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호크 그 양반 한 얘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100% 다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숨겨놨다. 그러나 숨겨놨더라도 폐기한 걸로 공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사용할 때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나 사실은 5개 갖고 있어. 공격하면 나도 쏠 거야. 이렇게 그때 외에는 소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그래도 낮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정치적 외교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12일 날. 그래도 종전선언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은 남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 같은 건 재개해서 우리 경협하는 분들 실제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남북관계 꽁꽁 완전히 휴전선에 총성 몇 발이 국지전으로 그냥 전환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구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다져놔야 되고요. 네, 거꾸로 지금 전략자산이 안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전략자산은 안 오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5개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재래식 무기로 우리도 상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에만 가지 말고 네. 안 갔잖아요. 그렇죠. 치료 채취하면 북한의 능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져가면 자기네 실력이 다 탄로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로는 몇 개 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대륙간 탄두탄은 근데 좀 더 성의를 더해서 뭐 일단 이 탄두를 해체한다. 그걸 미국 과학자들이 가서 해체시켜 놓는다. 네. 가져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 발사하려면 탄도 또 장착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때는 미국이 동향을 하니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미국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큰 틀로 트럼프 임기 내에는 다 폐기한다. 네. 그 정도만 해가지고 서명은 안 하더라도 이게 진짜 원칙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도록 합의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입니다. 우려. 네. 제 말이 좀 틀리기를 바라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와서 회담을 2-3번 한다는 거는 한 번에 다 만족스러운 합의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좀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미국 언론들이나 미국의 그 시민단체 조야에서도요. 그 야구공만 하되잖아요. 완성된 핵탄두가. 그런 거가 거의 많게는 100개까지 있고 북한에 땅굴이 뭐 10,000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다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걸 트럼프도 알면서 이렇게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다. 쇼맨십으로 이번 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을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데이비드 호크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고 기자를 그만둔 다음에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동혁의 자서전을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킨 그런 사람이죠. 지금 네. 북한 체제 본질을